지난 편에서 우리는 과학이 말하는 사랑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닿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죠. 종교적 사랑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인간이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이해해 왔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 여정의 출발점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8가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 한 문장 안에는 서로 다른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뜨거운 연애의 열정은 에로스, 오래된 편안함은 필리아, 그리고 조건 없는 선의는 아가페.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차이를 정확히 언어로 구분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해. 나는 친구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말은 같지만 사랑의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과 관계, 감정의 깊이에 따라 그들은 사랑을 8가지 얼굴로 나누어 불렀습니다. 오늘 그 8가지 이름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한번 비춰보세요. 도바니, 에로스는 가장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육체적 매혹, 성적 열정, 불꽃처럼 타오르는 강렬한 끌림. 고대인들은 이 사랑이 인간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의 향연에서는 에로스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넘어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라고 설명되죠. 기억하시나요? 1편에서 플라톤은 사랑의 사다리를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육체에서 시작해 정신적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진리 자체에 도달한다고요. 그 사다리의 첫 번째 디딤돌이 바로 이 에로스였습니다. 에로스는 그래서 양면성을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불태우고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쉽게 타버리고 때로는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불길처럼 잘 다루면 따뜻한 난로가 되지만 잘못 다루면 집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 에로스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이 편에서 다룬 스턴버그의 삼각이론에서 말하는 열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사랑의 시작에는 대체로 에로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필리아는 친구 사이의 우정, 동료의 동지적 사랑을 뜻합니다. 에로스가 불꽃이라면 필리아는 불을 지피는 장작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며 쌓이는 신뢰, 이해, 존중이 바로 필리아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필리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덕 있는 친구와의 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편을 떠올려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에 기반한 우정 기억하시나요? 함께 더 나은 내가 되게 하는 관계. 그게 바로 필리아였습니다. 즉, 필리아는 단순한 친근함이 아니라 함께 선을 추구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필리아는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사람들은 연애와 결혼에 열정을 쏟지만 깊은 우정을 소홀히 하죠. 그러나 오랫동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밑바탕에는 필리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순한 열정의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순간, 그때 사랑은 비로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가페는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상대방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베푸는 사랑, 심지어 자기 희생까지도 감내하는 사랑이죠.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바로 이 아가페를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아가페는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섭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것,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떠올려 보세요. 상담에서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가 치유의 핵심이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아가페의 힘입니다. 아가페는 현실에서 완벽하게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르게는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자연스러운 애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사랑이 바로 이 스토르게입니다. 스토르게는 대체로 안정적이고 조건이 적습니다. 물론 가족 관계가 언제나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르게는 인간에게 안정과 보호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편에서 배운 애착이론을 기억하시나요? 존 볼비가 말한 안정형 애착? 그 뿌리는 바로 이 스토르게에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자란 사람은 이후의 관계에서도 보다 건강한 사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라그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결혼, 장기적 관계, 사회적 조건까지 고려한 사랑이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사랑을 인정했습니다. 에로스의 열정만으로는 가정을 꾸릴 수 없고 필리아의 우정만으로는 현실을 버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프라그마는 사랑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오늘날 결혼 상담이나 연애 코치들이 강조하는 것도 사실 프라그마의 요소입니다. 가치관의 일치, 경제적 안정, 생활 습관의 조화 같은 것들이죠. 프라그마는 낭만적이지 않지만 오래가는 사랑에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루두스는 장난스럽고 가벼운 사랑, 게임처럼 즐기는 사랑을 뜻합니다. 연애 초기에 서로를 놀리거나 밀당을 하거나 가볍게 즐기는 관계가 여기에 속하죠. 고대인들은 루두스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가벼운 놀이적 사랑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삶을 활기차게 하고 긴장된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물론 루두스만으로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한 요소로서 관계를 밝고 경쾌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필라우티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애라고 하면 흔히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균형 잡힌 자기 사랑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자기애가 지나치면 자기중심성, 나르시시즘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적절한 자기애는 사랑의 토대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타인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니아는 때로 열정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이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사랑을 경계했습니다. 마니아는 사랑의 균형을 깨뜨리고 결국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편의 애착이론에서 본 불안형 애착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버려질지도 몰라. 끊임없이 확인하고 집착과 의심으로 사랑을 흔들리게 하는 패턴. 그것이 바로 마니아였습니다. 마니아는 때로 열정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자, 이제 8가지 사랑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스토르게, 프라그마, 루두스, 필라우티아, 마니아.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처럼 세밀하게 구분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은 하나의 모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랑을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억하시나요? 1편에서 플라톤이 말한 절반의 영혼을 찾는 사랑. 그건 사실 에로스와 필리아의 조합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움에 끌려 시작하지만 결국 영혼의 친구가 되는 여정이죠. 1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우정. 그것이 바로 필리아였습니다. 1편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카리타스. 신을 향한 헌신적 사랑, 그것은 아가페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2편에서 본 애착이론의 안정형. 그 뿌리는 스토르게에 있었죠. 가족이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자란 사랑의 힘입니다. 2편에서 스턴버그가 말한 열정. 그게 바로 에로스였습니다. 잠시 이야기했던 칼 로저스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것이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아가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언어는 우리가 앞서 배운 철학과 심리학을 8개의 색깔로 펼쳐놓은 팔레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 8가지 사랑을 모두 경험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에로스가, 어떤 순간에는 필리아가, 또 어떤 순간에는 아가페가 우리의 삶을 이끌죠. 그리고 사랑이 성숙해질수록 이 다양한 사랑들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그리스가 말한 사랑의 8가지 얼굴을 탐험했습니다. 철학이 사랑을 하나의 근원적 질문으로 다뤘다면, 심리학이 사랑을 데이터와 통계로 분석했다면, 고대 그리스는 사랑을 여러 얼굴을 가진 다채로운 존재로 바라봤습니다. 이 8가지는 마치 사랑의 팔레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팔레트에서 색을 섞어가며 각자의 그림을 그려나가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랑이 인간을 넘어서 신적인 차원으로 확장될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아가페, 이슬람과 힌두교가 말하는 사랑. 종교라는 렌즈를 통해 사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인간의 사랑이 초월적 사랑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깊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사랑은 고대 그리스의 언어로는 어떤 이름을 가질까요?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섞은 오직 당신만의 사랑일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